드디어 이 웨인 루니 처가 쪽에 수익 사업이 드디어 제대로 하나 또 큰 게 터졌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땅기현 같은 짓거리를 언제든 할 거다. 뭔가 도시계획 변화나 도로계획 변화가 있는 곳에 자, 최은순과 일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드렸는데 네. 역시나 또 한 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합니다. 5월 30일 날 터진 건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은순의 땅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고 약 이게 7,500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종전에 양서면 국소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알고 보니 최은순 땅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거에 얘네들이 땅을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만 지 이름으로 샀을 리가 없어요. 코어 중에 코어만 지가 일단 산 거고 나머지 주변에는 일가 친척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기가 이제 원래 이 사람 본가니까 시집가 갖고 살던 동네니까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부터 시작해 갖고 멀리 사는 원혜령이 그 제주도 사는 원혜령이 마누라까지도 분명히 이 근처에 땅을 디립다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위성사진 먼저 볼게요. 고속도로가 일단 그 고속도로의 종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거기가 회차 지역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고속도로 끝이기 때문에 그 중앙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이 사실상 그 땅기현의 사례처럼 수천 배가 뛸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 0이 3개, 4개 붙는 거예요. 그렇죠. 와. 거의 공이 3개가 붙는 수준인 거죠. 야. 그래서 지금 이게 3억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300억이 돼야 되는 최소한 300억에서 그 이상이 되는 땅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다른 도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로들은 이게 주택지라든지 도시 구간을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산지예요. 밑에 이제 조금 이따 위성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은순네가 산 이 필지에는 창고 하나 말고는 인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녹지예요. 근데 여기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도로랑 효율성을 생각한다고 치면 이 도로랑 연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정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도로 종점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도로하고도 연결이 돼야 이게 확실한 도시계획으로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도. 근데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땅은 사갖고 보상해갖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맹진 거야. 오로지 얘네 땅을 위한 도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죠. 위성사진으로 좀 바꿔서 보여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이와 같은 변화 안에 얘네 식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은순이 갖고 있는 필지하고 아들이 갖고 있는 필지를 합쳐가지고 17필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병산리로 온 거니까 이쪽 지역에 17필지가 직접적인 소유로 있고 자기 내연남, 남자친구 이름으로도 20필지 가까운 필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제 알려진 사람이야, 이미. 둘 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땅에다가 20필지에다가 12억 가까운 설정을 박아놨어요. 이게 못 갖고 가게끔. 그런데다가 아마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오지인데 이 자리에다가 굳이 고속도로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에 고속도로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가 이제 인터체인지가 있고 중부 내륙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중부 내륙 도로하고 연관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래 계획지로 돼 있는 지역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래? 안진걸 소장 도표 보면 더 쉬운데.
안진걸 소장이 원래 이거 어저께 터트려갖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조금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 위치하는 정상적인 거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하고 연결이 되지만 여기는 아무도 없는 산속 외진 창고란 말이야. 근데 여기로 고속도로를 휘어버린 거예요. 아예 방향을 연장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기본 지역은 이쪽 밑에 있거든요. 주거지, 양평 쪽 중앙지거지 밑에 있거든요. 이걸 아예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꺾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착공이 돼서 25년도에 완공이 되면 김기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 주변이 산지긴 하지만 이 도로 건너갖고 바로 주변에 있는 주택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나 상업지로 개발되게 되면 김기현 거보다 훨씬 빨리 클 수 있어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도가 지금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게 도심이나 뭐 논이나 이게 기존에 있는 유효 농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짓기에 언덕배기에 좋은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운아파트,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의 고급 아파트를 짓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도 떨어졌다니까 허가도 잘 나요. 이쪽 지역은 자연녹지 개발지역, 일반 녹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관공서 허가만, 군수의 허가만 받아도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이런 지역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5월 8일 날 이 발표가 났으니까 어버이날 선물로 기가 막히게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땅값을 튀겨주는 효도 결정이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도로 변경이 있을 때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안에 있는 차명 지분에 관련된 토지 앞으로 찾으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차명이 아니라고 하겠죠. 금산사나 똑같은 거야. 따져놓고 보면. 이거를 통해 갖고 나중에 이게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이지만 지금 이 필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필지를 최은순과 일가가 갖고 있는 지난번에 건축 재개발을 했던 회사들이 이걸 다 쥐고 있잖아요. ESIND라고. 결국은 ESIND가 여기에 대한 개발 신청을 넣어가지고 이쪽 주변을 주택지역이나 뭐 이런 걸로 개발 신청을 넣을 거예요. 상가 지역에. 뭐 상가는 힘들겠네요. 위치로 봐서는. 자, 그래,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이쪽에, 이게 흐리냐. 이쪽에 있는 양서면하고 강성면하고의 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량과 인구 밀집도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걸 몰아넣고 도로를 뚫었으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ESIND가 이제 일종의 신도시 개발처럼 뭐 아파트 타운이든 상가 타운이든 복합 뭐 문화 공간이든 뭔 핑계를 내갖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원인을 보면 도로 변경이 일어나려고 하면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다른 쪽으로 민원을 많이 올리거나 그 다음에 뭔가 환경조사를 해봤는데 뭐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천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그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든지 뭐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토지 평가 안에서의 그 문제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경제성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야만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를 좁히거나 또는 도로의 어떤 뭐 각도라든지 방향을 수정해갖고 해당되는 지역을 우회해서 간다거나 라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쪽으로 도로를 트는 것 자체는 이런 변경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 세 가지 사항에 아무 데도 저촉이 안 돼. 근데 이거를 군청이 한 게 아니라 군도 몰랐대, 지들은. 양평군 직원도 몰랐다고.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국토부에서 야, 국토부가 이렇게 깐깐하게 신경을 써요. 이 양평에 있는 창고짜리 하나 쪽으로 도로를 옮겨주기 위한 일종의 개정고시를 내갖고 강행을 해버린 거야. 심지어 주민공청회도 안 거쳤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고. 그래서 이 도로로 가는, 여기로 가는 일종의 새로운 도로를 냈을 때 중간에 무슨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옛날 고대 유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주민공청회도 지네 페이지에다만 올린 거야. 예를 들어 군보라든지 양평군 안에 있는 뭐 인터넷 페이지에 이런 데 올린 게 아니라 국토부가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라고 해놓고 아무도 참가를 안 했네요. 그러면 그냥 참가한 걸 우리는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설명 내용들을 고시를 했으니까 그냥 바꿀게요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해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쉽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뒤탈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긴요. 검찰 이거 조사 안 하면 돼요. 수사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언론 기레기들 안 떠들면 돼요. 그럼 다 돼요. 국토부 문제 없어 우리 권한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왜?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기레기들이 떠들어대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에 이 적폐 세력들은 지들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이 발표 나기 전에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땅을 샀을 건가? 누가 요 기간 때 이게 윤이 취임하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쪽 지역에 혹시라도 땅 주인이 바뀌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원래력에도 샀어. 제가 봤을 땐 그냥 지금 양평 저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평 뭐 전 군수부터 시작해갖고 떨어졌던 국회의원 새끼 뭐 윤석열 장모권 때문에 내가 윤석열한테 맨날 미안하다 소리 듣고 있어 이러고 있는 김성교. 김성교 이런 애들 전부 다 나는 땅 샀다고 봅니다. 네. 야. 결과적으로 이런 비리가 일어나도 검찰은 아마 이거 아마 조사 수사 안 안 할 해요. 거예요. 수사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말 맞다나 불법의 소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 불법의 소지라는 게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아니 무슨 국토부는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내가 옮겼어. 도로 종점을. 이건 내가 얼마든지 왜 옮겼냐에 대한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아. 당신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 말할 수 설명이면 없는. 충분해. 말할 아니 수 말할 필요가 없는. 네가 왜 내 결정을 네가 알라고 그래. 아니 니들은 몰라도 돼. 그냥 120시간 노동이나 하고 불량식품이나 처먹어. 니들이 뭘 일국의 하려고. 국토부 장관이 도로 종점 하나 바꿀 권한이 없어? 그거 갖고 문제 삼는 니들이 빨갱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장관을 뭐 평생 할 건가? 예. 하다가 1, 2년 있다가 또 간두고 국회의원 나가고 뭐 이거 할 거니까 지금 헤쳐먹을 수 있을 때 화끈하게 헤쳐먹고 그냥 튀면 되는 거예요. 튀긴 뭘 튀어요. 딴 자리로 옮겨가지고 또 딴 걸 해먹겠지. 그렇지. 딴 방법으로 해먹겠지. 아니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은 앞으로는 어쩌려고. 근데 이게 사실 경이 집권한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짓이 아니라 얘는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그 조나무를 뒷배로 얹고 명신이가 줄리가 활동하던 시절부터 줄리가 활동하던 우린 줄리가 시절부터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줄리는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줄리를 둘러싼 그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 이 짓거리를 수십 년째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권이 펼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사실상은 김건희 일가의 어떤 재산 축적을 위한 그렇죠. 국가를 아주 개인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앙뚜아네트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나중에 다누림 건설이나 이런 데서 또 시공을 하고 저기 다누림 아파트가 또 확 지어져 가지고 살기 좋은 양평 다누림 아파트 단지 오씨. 이러면서 막 팔리겠지만 다누림 타운하우스를 짓겠지. 다누림 타운하우스를 짓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합법화돼 버렸다는 거야. 그 이전에 무리해갖고 그러니까 군수가 미안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허가 연장부터 시작해갖고 불법 부동산 취득에다가 상수원 보호지구에다 아파트를 지었던 거는 진짜 그거는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 군수가 성렬이한테 잘 보이려고 선거법에 걸린 것 때문에 잘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도장들을 막 찍어준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뒷말이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나버렸어. 세금 한 푼, 개발부담금 한 푼을 안 나고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짱구를 돌리는 거지. 야, 이제부터는 괜히 무리한 땅 사지 말고, 야, 어디에다 하면 이 문제 없이 허가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상수원 가까이 붙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안에, 완전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조건을 줬겠지. 그럼 이쪽에 빈 땅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기가 맹지인데요. 도로만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딱 거기네요. 그럼 그 자리인 거지. 사야지. 그러면 그 자리를 사놓고, 그 다음에 도로 발표는 언제 할까 고민을 해보는데, 지가 보기에도 사위가 시원찮거든. 이게 내년 총선 때 가면 또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발표를 지금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봐갖고,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시공을 할 것이고, 안 되면 사업권 허가를 받아가지고, 딴 놈한테 팔아 넘길 겁니다. 돈 많이 받고. ESIND로 해갖고 사업권 허가를 받아서 지들이 갖고 있는 땅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죠. 주변 부지를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사업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권을 비싸게 주고 건설업체한테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건설업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 최순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말 사준 걸로 처벌받았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눈치 없는 것들은 사겠죠. 허가받은 땅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얘네들이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이걸 지어서 임기 안에 완공을 시켜서 팔아먹기에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 도로가 확정 지어지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갖고 개발 허가를 넣고 개발 허가와 동시에 이걸 되판다. 여기까지 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휴, 진짜, 이거 어떻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국민이 깨어있지 않았으면 이런 게 있어도 이걸 의심하거나 이게 문제 있다고 깨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더 탐사가 보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모르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일이 한두 건이었겠냐고요. 이것들은 이제 막 개업한 애들이고요. 그렇지. 지난 70년 동안 전후 이후에 저렇게 헤쳐먹은 애들이. 저렇게 헤쳐먹은 애들이 지금 다 재벌돼 있고 부자돼 있고 그렇죠. 강남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신참인데 쉽게 말해서 못 배운 애들. 근본이 없는 사기꾼들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럼 지금 재벌된 애들은 무슨 근본이 있어? 걔들도 시작은 다 근본 없이 시작한 애들이야. 했는데 그때는 군사 정권이든 이승만 정권이든 손만 잡으면 돈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와서 권력 맛을 본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야. 내가 보기엔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건 2006년 이후야. 그러면
찍혀봐요. 2006년 이후면은 17년인데. 그러니까 찍혀봐야 17년인데 그때는 저도 현역에서 마담 뛰면서 권력을 줄리는 누군지 몰라요. 정말 줄리가 누군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하청 받아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방 20개 관리하면서 줄리가 우아래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친한 오빠들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도 배우고 땅 투기도 배우고 이런 뭐 건설 시공도 배우고 뭐 요양급여 후려치는 것도 배우고 다 남한테 배운 거야. 선배들한테 배운 거야. 사기치는 법. 사기치는 법을.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한 거지. 근데 허술해. 늘 증거를 남겼고 늘 불법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늘 가갖고 이거 좀 막아주세요. 응? 홍 오빠 가서 부탁하고 박 오빠한테 부탁하고 양사위한테 부탁하고 나중에 이제 윤사위한테 부탁하고 지금은 한사위는 아직 한 애인한테 부탁하면서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한 욕망을 끊지를 못했다니까. 김건희가 2006년 이후에 주가 조작 세력하고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주가 조작을 시작할 때부터 클로버 호텔 줄리아나에서 만난 웨이터 조씨하고 주가 조작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다리를 놨을 때부터 얘네들의 수익 사업이 그때 동시에 다 시작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아직 헤쳐먹은 게 60억밖에 안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거든. 당연하지. 그리고 송 오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몰래 숨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대놓고 하잖아. 너 이게 훨씬 당당한 거 아니야? 원래 사람이 뒤가 너무 많이 구리면 숨어서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얼굴 쳐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뻔뻔하게 훔치면 그거 뭐 정당한 거야? 그거는 송 오빠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도덕성이 없는 거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는. 아니 부끄러움 얘기하지 마. 부끄러웠으면 내가 그 화산 터지는 데를 갔겠냐고. 그 지하로 난 가지도 않아서 내가 대학 다니면서 나라는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지를 마. 부끄러움이 뭐야? 엄마가 딸이 장래를 생각해갖고 좋은 자리에 꽂아준 거잖아. 딸의 적성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이네요. 지금까지. 아니야. 적성에 맞아서 해피했어. 최근에 이명수 기자 녹취록, 친척들하고 한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한쪽은 잘생긴 막 이제 잘 나가고 잘생기네. 그 다음에 한쪽은 못 나가는데 돈 많거나 권력이, 못생겼는데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애. 이런 애들은 항상 더블 캐스팅을 하고 다녔대. 항상 양다리? 항상 양다리를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대. 친척이 이명수 기자랑 인터뷰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밤에는 눈 질끈 감고 돈 있는 애랑 놀다가 낮에는 눈 크게 뜨고 팔짱 끼고 남편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중 생활을 젊어서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야. 근데 취향이 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 도대체 누가 잘생겼지를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범수 오빠하고 재택이 오빠를 동시에 사귈 때가 그런 마인드인 거지. 아니 근데 누가 잘생긴 거야? 둘 중에 누굴 잘생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둘 다. 줄리 스타일. 아무튼 이 비리가 정말 밑도 끝도 아니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비리가 있고 양평에 양평에 비리가 있고요. 어딜 가든지 이 모녀들이 이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잠잠하니까 아무도 분노를 안 해. 이게 처음 원래 터진 게 월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이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더 탐사에 나오면서 이게 뭔가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빨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지. 필지를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대충 계산해도 32필지인 거예요. 현재 37필지인 거예요. 오빠가 5개, 공동명의가 12개, 내연남이 20개. 해가지고 아마 이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엄청난 면적일 겁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나중에 전체에 있는 토지 중앙에다 이걸 배치해 놓고 개발 계획을 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거는 군수 허가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총을 줘도 허가가 올해 안에 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만약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걸 강행을 때린다. 야, 이건 진짜 문화나 말대로 뻔뻔의 극치를 가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랑 똑같은 노는 거죠. 도대체 내가 땅을 샀어. 근데 도로가 났어. 그래서 내가 개발 허가를 넣었어. 군수가 자기 권한으로 해줬어. 이 안에 불법이 어디 있는데? 라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컨설팅을 받은 거야. 이 땅을 사고 건설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세련되게 준비가 됐다는 거야. 유일하게 욕먹는 점은 뭐냐? 네가 최은순이라는 거야. 그 안에 김건희와 김건희 오빠와 최은순의 내연남 땅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야.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보라고. 우연히 땅을 샀는데 국토부가 고속도로 정점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맹지를 이런 개발 예정지로 만들어줬다고 그걸 믿으라고? 얘네들은 왜 너무 우연히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서. 자, 그 눈먼 우연은 희한해. 적폐 세력들한테만 작용하는 우연인가 봐. 계좌도 활용당하기도 하고. 박형준 아들딸이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히 자네 관상이 좋구만. 20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500만 원에 사보겠나. 프리미엄 원래 1억짜리인데. 네. 뭐 그냥 저쪽 애들한테만은 늘 오는 우연이죠. 늘 우연. 우연히 길을 갔는데 개 키울 집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어머 딱 낡고 허름한 집이 나와 있네. 나 여기 개 키워야지. 라고 샀는데 대장동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우연히 다 그러는 거죠. 경의 아버지 집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우연인 거죠. 희한한 우연이죠.